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발생됐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액 삭감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보험을 판매하는데 현안이 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이것이 국민연금의 문제점이다. 국민연금 받다가도 소득이 발생된다면은 여러분은 엄청나게 삭감의 피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연금보험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절대로 삭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연금보험을 판매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삭감을 이유로 여러분이 국민연금을 등한시하고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면 개똥 피하려다가 정화조 속에 온통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 수모를 겪게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받았을 때 소득이 발생될 경우 삭감의 그런 팩트, 진실에 대해서 그 실상에 대해서 오늘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 65세 이후에도 소득 창출 활동을 종사할 수 있겠죠. 소득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을 삭감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의 일종의 사회보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는 논리인데요. 사실상 사회보험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까지도 이러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 삭감 내용은 대단히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연금 삭감 때문에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사람들, 연금보험 판매인들은요, 연금보험을 가입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삭감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금보험 가입한다면 여러분은 폭망하게 됩니다. 삭감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만 여러분의 노후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상품인 국민연금을 이렇게 폄훼시키면서 공격당하고 있는데 절대로 공격당할 국민연금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현명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일반적으로 연금소득 그러니까 그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비과세 연금소득을 받게 되니까 그 나중에 소득이 뭐 많더라도 절대로 그 연금보험에 삭감은 없다.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보험을 많이 판매하는데요. 그러면서 또 연금보험은 복리효과라든가 비과세 효과 있다고 자랑들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복리효과 비과세 효과는요 많아야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10년 동안 원금도 안 나오는데 무슨 복리 효과가 있고 비과세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이 말에 속으면 안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삭감되는 건 맞지만 실질적인 삭감은 거의 없다는 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삭감당하더라도 연봉이 고액 연봉자라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삭감당하지 않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플랜이 됩니다. 국민연금 받으면서 소득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에 사람들은 현혹해서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의외로 현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삭감당해? 그러면 나 비과세연금 가입해야지 하면서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 젊은 사람들도 이러한 앞뒤 안 가리고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똥 피하려다 밟아도 되는데요. 정화조 속에 빠지는 수모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연금을 받게 된다면 국민연금 삭감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노후생활도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이런 말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되겠죠. 제가 한번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저 집 세댁은 매일 신랑한테 맞는데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라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때리는 못된 놈이 다 있을까 하는 식으로 해서 신랑을 엄청나게 욕하겠죠. 하지만 팩트는 이겁니다. 매일 신랑이 신부를요 입술로 때립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러니 이러한 선동에 놀아나지 말고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좀 더 그 파괴적인 강력한 아주 임팩트가 강한 걸 준비했는데 아직 준비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액을 합니다. 일정한 소득 금액이 있었을 때 이상이 됐을 때 국민연금액은 감액되는데 50%까지 감액을 합니다. 5년 동안밖에 감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면 감액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을 합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금액이 무조건 소득이 발생한다고 삭감하지는 않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298만 9,237원보다 많을 때만 삭감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서서히 아주 조금씩이요. 그렇다면 298만 9,237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감액 대상 소득 종류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감액을 하는데 그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감액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액의 최대 2분의 1까지만 삭감합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 받는다면 75만 원밖에 삭감 안 당하고요. 5년 동안만 삭감당하고 5년 이후에는 절대로 삭감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이자 배당 소득, 투자 소득, 연금 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국민연금 삭감되지 않죠. 감액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보험만 비과세가 아니고요. 이자 배당 소득 받는 사람도 삭감당하지 않으니까 굳이 연금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득 금액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종사한 그 종사에서 얻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장 소득 아니면은 뭐 그 사업소득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것을 12분의 1로 나누어서 298만 원 이상이 된다면 삭감이 서서히 진행되는데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금액을 뺍니다. 또한 비과세 소득도 빼겠죠. 뺀 금액이 298만 원을 초과했을 때만 삭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근로소득은 298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 이상이 돼도 삭감이 안 당합니다. 삭감을 안 당하겠죠. 사업소득은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자라고 한다면요. 비과세 식대 같은 게 있거든요. 2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차량 지원비가 있습니다.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월 40만 원은 비과세 소득이니까 거기서 빠지죠. 연간 연봉으로 따진다면 480만 원이 빠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근로소득 공제까지 해다 보니까 근로자는 5,282만 원 이내일 때, 그러니까 매월 440만 원 이내일 때는 삭감이 한 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삭금액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5세 때 연금을 받고 있는데 연봉으로 5,282만 원 이상 초과해서 받는 사람이 그다지 많을까요? 제가 볼 땐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있다 하더라도 삭감액은 적겠습니다만 대부분 이 정도 소득 이하라면은요. 이게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보다 더 많거든요. 평균 소득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것을 초과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삭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후에도 이 정도의 5,200만 원 이하의 연봉을 받는다면 엄청난 행운이 아닐 수 없고요. 그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노인들이 이 정도 이내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 이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삭감당하지 않습니다. 삭감당할 금액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보험 삭감당한다. 뭐 연금보험 가입하라 삭감당하니까 이것은 선동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월급여가 440만 원을 초과해서 546만 원까지 발생됐다. 그러면 삭감 많이 당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삭감액은 최대 5만 원밖에 안 됩니다. 546만 원 받으면 5만 원 삭감 당하는 겁니다. 441만 원 이상부터는 몇천 원씩 삭감을 당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546만 원은 어떻습니까? 연봉이 6천만 원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7천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5만 원 삭감은 껌값에 불과합니다. 연봉 6,545만 원을 받아도 겨우 5만 원 삭감인데 이것을 삭감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6,545만 원 받는 사람은요. 법인카드 사용할 수 있고 각종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그 50% 지원받고 그 다음에 퇴직금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감 5만 원 때문에 무서워해서 그 연금보험을 가입한다? 이것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건강보험료 50% 지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6,545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면 그러니 건강보험료 지원받는데 정말로 삭감당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한 월급여가 546만 원을 초과하거나 65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말로 고소득자거든요. 삭감액은 최대 15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쪘죠. 그 연봉 7,808만 원을 받더라도 겨우 15만 원 삭감이다. 그렇다면 연간 180만 원 삭감인데요. 이분은요 중식대 차량 지원비만 480만 원 받는 거 아닙니까? 삭감 당하고 싶겠죠. 그죠? 그 다음에 카드 쓰고 복리후생비 기타 등등 여기에 또 연봉 7,808만 원을 받게 된다면 건강보험료 당연히 50% 지원받고요. 복리후생비 지원이 엄청나겠습니다. 법인카드 및 콘도 이용 및 기타 회사에서 지원하는
복리후생 엄청나게 많거든요. 간혹 가다가는요, 핸드폰 지원비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요, 그 건강보험, 건강진단도 공짜로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이지 우리 모두 국민연금 삭감 당해야겠습니다. 노후에 이 정도 소득 받는다면 삭감 당하는 것은 행운이 아닐 수가 없겠죠. 또한 월급여가 650만 원 초과 756만 원 이하일 때는 삭감액의 최대 금액은 매월 3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연봉 9,071만 원을 받는데 30만 원 삭감이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연봉 9,071만 원을 받게 된다면 건강보험료 50% 지원받고 복리후생비 지원 엄청나다고 말씀드렸죠. 거기다 퇴직금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정도라면 삭감 당하더라도 무조건 국민연금 가입하고 그 다음에 소득 발생시켜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민연금을 삭감당하고 싶어도 선택받은 사람만 삭감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연봉 거의 1억 원에 육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삭감을 매달 100만 원을 받더라도 저 같으면은 연봉 9,071만 원 결코 제가 그쪽을 손해보지 않고 그쪽을 잃어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월급여가 756만 원에서 그 다음에 86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삭감액은 매월 50만 원 받게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연봉을 1억 원을 넘깁니다. 1억 335만 원인데 겨우 삭감액은 50만 원, 연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다고요. 실질적으로 1억 원 이상 받는 사람은 다른 것이 엄청나죠. 왜냐하면 연봉 1억 335만 원 받는다면 건강보험료 지원받고 복리후생비 엄청나게 지원받고요. 법인카드도 매월 200만 원, 300만 원 쓸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엄청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분들은 보통 임원이다 보니까 퇴직 이후에도 2년 동안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임원이라면 개인 비서 둘 수 있고요. 차량 지원할 수 있고 기사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혜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으면서 국민연금 삭감당한다? 이것은 지상 최대의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861만 원 초과인 경우 가령 매월 1억 원도 받는 사람도 있겠죠. 아주 극히 드물지만 그렇다면 삭감액은 최대 국민연금액의 50%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이분이 그 월급여 1억 원을 받았는데 국민연금 15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삭감액은 75만 원에 불과합니다. 연간 9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월봉 1억 원이다 이거죠. 1년에 12억 받습니다. 12억 받는 사람이 900만 원이 아깝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까워할 수도 있겠죠. 연봉 1억 335만 원을 받으면서 그 건강보험료 50%, 복리후생비 지원, 퇴직금 엄청나게 지원, 개인 비서, 차량 지원, 기사 지원, 기타 등등 많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관련돼서 건강진단도 무료고 뭐 기타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삭감당하는 것을 굉장히 행운으로 알고 행복으로 알겠습니다만 그 삭감당하는 최대 금액 900만 원 연간 이것도 아까워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 월급여 1억 원을 받더라도 한 푼도 삭감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국민연금을 최대 5년 동안 연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5년 후에 월급여를 10억 원을 받는다. 연봉을 120억 원을 받더라도 국민연금 삭감액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제가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비과세 소득 40만 원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금액 받는다면, 이런 급여 받는다면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월소득액이 많아서 삭감되면 삭감액은 대단히 미미하다. 무시해도 좋을 정도고요. 그 다음에 최대 삭감액은 국민연금액의 50%밖에 안 되고 5년 경과 시에는 또다시 아무리 삭감을 하더라도 삭감당하지 않는다. 그 연봉이 아무리 많아도 100억을 벌더라도 삭감당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5세 연금 개시라면은 5년 동안 연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70세부터는 삭감이 전혀 없겠죠. 그래서 삭감이 부담된다면 바로 어떻습니까? 연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 콘스탄트 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2부 몇천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번 몇천 원 들여서 수십억 수백억 그 이상의 절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된다면요. 연기해서 신청하게 된다면 소득 발생 기간을 고려해서 최대 5년 동안 연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삭감 하나도 안 당하고 매년 7.2%의 연금액 증액을 지원받습니다. 5년 동안 연기한다면 최초 노령연금액의 136%를 평생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36%만 받는 게 아니에요. 5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만큼 더 받잖아요. 그러면 170%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일 때는 272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5년간 물가 상승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350만 원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부라면 7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감액이 너무 아깝다. 아깝지 않지만 아깝다면 연기하면 될 뿐이죠. 그러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삭감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주저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아이러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사람들은 노후에 소득이 생길까봐 국민연금 가입을 머뭇거린다, 꺼린다 말도 안 됩니다. 최저도 안 되는 기초연금 받기 위해서 최고로 좋은 상품을 버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연금보험 가입시키면서 꼭 이런 말 하죠.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박탈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하면 안 된다. 하지만 비과세연금은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박탈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보험을 그, 피부양 자격 2천만 원 박탈당하지 않으려고 국민연금을 조금 내게든가 아니면 단기간 내게 하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고 국민연금을 폄하하면 안 됩니다. 연금보험 판매에 혈안이 돼서 국민연금 받으면 소득이 발생되면 삭감당하고 건강보험료 2천만 원 초과하면 폭탄이 내려지고 기초연금 삭감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금보험 파는 사람들의 말을 반드시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는요 국민연금만 연계해서 기초연금 삭감은 개선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국민연금 모두가 다 가입하거든요. 그렇다면 최저 보장은 되니까 기초연금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피부양 자격 박탈 건도 개선될 여지가 너무나도 많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을 온전히 얼마 안 되는 30몇만 원 받으려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는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는다. 이것은 가장 현명하지 못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은요, 이런 모든 장애가 없다. 삭감도 없고 건강보험료 추가 납입도 없고요. 기초연금 삭감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연금 가입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 18세 이상 고3 자녀는 임의 가입을 하고 주부도 무소속 배우자는 임의 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대 보험료 55만 5,300원을 내야 되고 매년 보수월액 상향되면 계속 최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까지 임의 계속 가입을 하고요. 추납 및 반납은 최대한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납은 119개월까지, 반납은 반환시금 반납 받았을 때 반납을 하면 되겠죠. 그래야 최고 노후 생활비 보장이 가능하고요. 최고로 무료로 공짜로 장애 보장을 받습니다. 장애연금 1, 2, 3급일 때는 평생 엄청난 장애 보장을 공짜로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한다든지 연금액을 가급적 적게 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노후 생활은 물 건너간 것이죠. 그리고 노후 생활비와 자산 형성은 정말로 내 손을 떠나가게 됩니다. 어리석은 판단을 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바로 노후 생활비 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금보험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불가능하거든요. 국민연금하고 강제적인 퇴직연금, 자영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를 추가적으로 부부가 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연금 상품, 연금보험 아니면 종신보험, 기타 보장보험, 기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해지해서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은퇴 자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자산을 만들어서 은퇴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노후 준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자산이 좀 많다면 개인이 투자하면 안 되고 법인이 투자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소득세 절세하고요, 안 내고 법인세 절세하고 증여상속세 절세하고 건강보험료도 평생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줄줄 새는 금융상품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서 국민연금 삭감이니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니 기초연금 삭감이니 뭐 이따오 소리를 하면서 연금보험을 가입시킨다. 여러분의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드는 아주 나쁜 마케팅이다. 거기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된 뱀의 혀를 놀리는 사악한 말에 속아서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영영 부자 될 길을 놓치게 되고 부자 될 가능성을 완벽하게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중년부부라든가 아니면 뭐 장년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을 모르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서요. 이러한 연금보험 판매를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막 팔아 제낍니다.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판매 수수료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의 노후 준비하고 자산 관리를 망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들 상종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리고요. 자신을 위해서 멘토가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를 두고요. 자신의 일에 열중해서 열심히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연봉을 높이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금융 집사, 세금 절세 집사, 자산관리 재무설계 집사, 종합자산관리사를 옆에 두고서 평생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줄줄 새는 돈을 방지하는 것, 그리고 낭비를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요. 절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불필요한 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방지하는 것이 돈 버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보험 및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 분석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이럴 때 중요한 것은요. 자신한테 무엇인가 팔았던 사람한테 평가 분석 받으면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 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은데 이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죠. 한 달 동안에 제가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010-5473-9317 콘스탄트 김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신다면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전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살아가면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연금보험 가입해도 안 되고 가입한 것은요. 모조리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하기 어렵다면요. 저랑 상담을 해서 제가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서 해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